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이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빈칸 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심화학습을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답안이 상당히 짧은 형태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답안이 긴 형태에 대해서 풀어봄으로써 왜 이것이 이것과 같은 얘기인지, 왜 이 답안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빈칸의 위치에 대한 수업들을 했었는데, 빈칸의 위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 형태에 대한 수업은 사실상 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빈칸의 위치란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물론 충분히 연습을 하셨겠지만 오늘 수업 끝나신 이후에도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빈칸이 상당히 하단부에 나왔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빈칸이 하단부에 나왔을 때 이 하단부는 절충적 개념이거나 혹은 핵심 개념이거나 혹은 양괄식이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라고요? 아래쪽을 먼저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맨 위에를 읽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오늘도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읽는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글을 읽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st was a monster hit. Lost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요. 왜냐하면 빈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Lost에 대한 얘기예요. 유명한 드라마죠. 자, Lost의 특징은요, 빈칸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럼 로스트가 이걸로 인해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긍정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의 원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걸 긍정 개념으로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even though라는 양보절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양보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주절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even though 뒤에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비록 the writers, 이 작가들이 were just stockpiling riddles without resolution, 해결책 없이 수수께끼를 쌓아두기만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 없이 수수께끼를 엄청나게 쌓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 관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will put themselves through quite a bit of anguish. 그들 스스로가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을 겪도록 할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당연히 부정으로서 이해해야 될 건데, 이 글에서 부정적 개념은 뭐였죠? 해결하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은 게 부정적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다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빈칸과는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보절에 있었던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좀 더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They expect fluent resolution at the end. 그들이 마지막에 아주 명쾌한 그러한 해결책들을 기대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꺼이 이러한 어떤 괴로움을 겪어내도록 만드는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뭘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마지막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마지막에 해결책, 그것도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버텨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런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개념에서는 로스트에 대한 시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로스트를 많이 봤으니까 로스트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결책이 엄청나게 한 방에 명쾌하게 나온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긍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대를 받고 있었다고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해결책이 명쾌하게 등장할 거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1번은 핵심 개념이 뭡니까? 그 쇼에서 드라마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것이 현실의 부분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그렇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각각의 에피소드가 그 스스로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피소드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해결책을 준다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프로듀서가요, adopted the viewer's opinion, 이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채택했으니까요.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4번 가볼게요. 청중들이 enjoy the experience of anticipating answers, 어떠한 기대되어지는 답안들의 경험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은 답안을 기대하는 경험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떠한 답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답안을 기대해요. 그 답안이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해결책, 즉 answer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안들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한다,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 라는 개념이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위의 글을 하나도 읽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스트하고 사람 간의 관계, 이 사람이 로스트에 대한 시청자라는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빈칸이 또 중간에 있네요. 선생님, 중간에 있는 빈칸 어떻게 풀라고 했죠? 중간에 있는 빈칸은 어떻게 되건 일반적인 개념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전이나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한 일반론 확장일 수도 있다. 어떻게 되건 해석 방향은 어떻게? 아래쪽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preliminary structural analysis and acquaintance with the site chosen for the sculpture. 이러한 조각상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장소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과 이러한 예비적인 구조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is compulsory,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에 대한 얘기? 조각상을 세울 장소에 대한 얘기죠. 그럼 조각상을 세울 장소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비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preliminary structural analysis나 acquaintance with the site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이 글 전체에서 따로따로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와 관련된 얘기다? 예비조사와 관련된 얘기다.
결국 이 사람의 핵심적인 글은 조각상을 세울 때 그 장소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그것은요, is a requirement for 빈칸. 빈칸의 요구 조건 혹은 선행 조건, 선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예비 조사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빈칸의 요구 조건이다. 그럼 결국 이 글은 뭘 위해서 예비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을 밑으로 읽어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적 개념의 확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이 글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양괄식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빈칸의 요구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빈칸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양괄식이 예측되는 부분을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contrary to부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최소한 최종 논지는 될 테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Contrary to the mechanical adding of one more element to the multitude. 많은 것들이 있는 장소에 하나의 요소를 기계적으로 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It is better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it 가주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이 긍정이란 얘기예요? 부정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긍정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빈칸에서 찾았어야 되는 개념은 긍정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글에 대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뭐가 더 낫습니까? To weave something more into the context of the existing structure. 현재 존재하는 구조의 맥락에다가 무언가를 짜 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뭐가 낫다고요? 자, 현재 맥락에 무언가를 짜 넣는 것, 이것이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뭐에 대한 글이었죠? 어떠한 장소에 조각상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맥락이라는 것은요, 이 글에서 조각상을 세울 장소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라는 것은 뭐에 대한 개념? 조각상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짜 넣는다. 그것도 맥락 속에 짜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맥락에 어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조각상을 어떠한 장소에 어울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글 전체의 핵심적으로 긍정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 빈칸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생각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자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Successful integration in the specific space. 특정한 장소 속으로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뤄내는 거. 특정한 장소 속으로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Applying mechanical theories to architecture. 이러한 건축학에다가 기계공학적인 어떠한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거. 무슨 얘기죠? 갑자기 기계공학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관념이었어요. 기계공학이라기보다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건 부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계적인 것이 부정적이었으면 여기에 등장하는 긍정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볼게요. True understanding of the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 와, 조각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심리 얘기로 넘어가네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더 웃깁니다. 어떠한 장소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무슨 부동산 합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5번 가볼게요. Creating a commercial space for multiple purposes. 엄청나게 다양한 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조각상 놓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Successful integration in the specific space가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답을 못 찾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시면 된다고요? 바로 밑에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proper understanding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 어떠한 장소에 장소적인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요. 정확한 이해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당연히 긍정이겠죠. 이것은요. 중간에 다 끊었습니다. Are precondition for satisfactory design. 어떠한 만족스러운 디자인의 선결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precondition이라는 표현이 위에 있는 requirement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an adequate sculptural solution. 어떠한 적절한 조각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이 적절한 조각상이라는 것은 어떤 조각상이냐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글이 없네요. 그럼 이거는 전적으로 여기를 보셔야 되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위 개념으로 끌어올리시면 우리가 답을 추론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는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답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거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유형이 되겠죠. 새로 등장하는 유형으로서 이번에는 어디에 빈칸이 있어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빈칸이 있습니다. 근데 문장 제일 마지막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단부에 빈칸이 있는 것과 어느 정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밑에 문장 읽어봤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을 때는 어디를 읽어보시는 것이 핵심이냐면요, 바로 앞문장, 이걸 읽어보시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바로 앞문장을 읽어도 답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셔야죠? 최초 논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건 뭐부터 읽어보고 시작하시라고요? 바로 앞문장부터 읽어보시고 시작하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번 볼게요. The consequences of interaction. 어떠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건요, can be difficult to foresee.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빈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얘기? 네,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한 얘기고요. 상호작용의 결과의 특징은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즉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빈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지 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디서부터 읽으시라고요? 바로 앞문장부터 읽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however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 the recipient,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자,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의 하부 개념? 상호작용의 하부 개념이죠. 왜?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의 하부 개념으로서 그 참여자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may ignore or even resent the good intended gesture. 이러한 아주 좋은 의도의 제스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거기에 대해 분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자, 의도는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의 제스처를요, 저를 분개하거나 무시하다니까 뭐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혹은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는 사람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그걸 좋게 항상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주는 사람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의도가 좋진 않을 수도 있더라.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이 두 가지를 상호작용과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좋은 의도의 제스처가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의도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나는 좋은 의도로 줬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준 사람의 의도를 받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더라, 혹은 준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좋은 의도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받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답으로 보시면 그것이 몇 번이냐라는 겁니다. 준 사람 의도와 받는 사람의 의도가 달라요? 혹은 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몰라요?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Minimize the ambiguity of the verbal message. 언어적 메시지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야, 언어적 메시지의 모호성을 최소화하면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나쁜 거죠? 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자, 2번 가볼게요. Are subject to academic backgrounds of both parties. 그 두 집단의 학업적인 배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업적 배경이 갑자기 나오고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Depend as much on the behavior of others as on oneself. 그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 이 좋은 의도는 누군가의 좋은 의도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요? 네, oneself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요? others에 해당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 사람의 의도가 좋은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의 의도 역시 좋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Are affected more easily by compliments than criticism. 비난보다는 칭찬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비난보다는 칭찬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자, 5번 가볼게요. Many imply one's gain at the cost of the other's loss.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마도 다른 사람의 손실을 대가로 해서 누군가의 이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제로섬 게임 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달하는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더라. 이게 핵심이니까 답은 3번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문제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지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선정할 때 어떠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선생님이 뭐 추가적으로 현강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답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이제 빈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같은 얘기, 어디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얘기인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대략 한 90% 가까이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10%의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풀이 방식들이 약간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기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